돈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은 효과를 보지 못해서 멈춘다. 저희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R&D에 대한 성숙도를 좀 알면 뭐가 좋지? 기업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생산성 연구의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보고서는 많은데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김성진 상무님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김성진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R&D를 잘하냐 못하냐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R&D 역량 성숙도에 대한 핵심 목적을 한번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결국은 기업의 R&D를 통해서 어떤 재무적 성과까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고요. 본 조사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핵심 R&D의 단계가 있습니다. 투입, 과정, 산출, 기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R&D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기업별로 측정함으로써 확인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게 되면 R&D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단계에서 얼마나 돈이 새고 있느냐, 어떻게 썼느냐 정확히 찾아낸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4단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투입은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잘 구축되어 있고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과정에서는 연구가 과정대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한다. 산출은 결국 제품으로 나와서 특허를 받는다든가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반 환경은 이런 조직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느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효과는 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봄으로써 예산에 대한 쓰임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인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디를 줄이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가장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돈을 버는 기업은 이 4단계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산출 단계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서 멈춘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우리 R&D에 대한 성숙도를 좀 알면 뭐가 좋지? R&D 성숙도에 대한 부분을 레벨별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4단계에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투입은 많았는데 산출이 낮아지면 투입이 과하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아웃풋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조직이나 제도가 그 뒷받침돼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뭘 강화해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성숙도 진단을 하면 R&D 예산을 재배치하는 어떤 지도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필요한 투자는 줄이고 돈이 되는 영역에 보강하면서 또 수익이 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D 성숙도가 충분한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단계로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기초 구축 단계라고 하면 R&D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세계화 수준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갖추고 있지만 평균 정도 수준에서의 성과를 낸다. 고도화 수준은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혁신선도 수준은 성과들이 매우 훌륭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13.7% 정도가 혁신선도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그 아래 단계인 고도화 수준도 27.9% 정도가 있어서 전체의 한 40% 정도가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고 있는 기업들은 반보다 좀 밑에 정도 될 거고, 그 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R&D는 하고 있지만 돈은 못 버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에 이제 특징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업이 크면 클수록 리더들이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잡고 가고 있어서 성과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초 단계나 체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R&D에 대한 격차는 결국에 기업의 규모의 격차이지만 꼭 수익 격차로도 이어진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인력과 조직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돈 버는 기업의 가장 뚜렷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잡아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더들과 함께 움직이는 인력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그들이 R&D에 투입이 돼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노하우들을 축적해낸 기업들이 성과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외부의 어떤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의 협업, 오은 산학 협업이라든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좀 작은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성과를 내는 모습들을 일부 보이고 있어서 기술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는 없고 같이 뭔가를 협업해서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설계하면 자산이고 방치하면 낭비가 되는 게 R&D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조사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종적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네 업종 내에서 갖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R&D 혁신들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혁신들을 이루어낼 때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기보다는 기업에 맞는 조직과 문화를 기반으로 리더들이 그 문화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기업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R&D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R&D였는데요. R&D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돈대생은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